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또 질문들 두 개를 모아서 한번 답변해 볼까요? 대출받아 투자하는 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사회초년생인가 봐요. 대출받아 투자하고 싶습니다. 질문 2번은 서울 아파트를 매수할까? 아니면 연금저축 인덱스펀드를 투자할까? 이 사람은 주거용 목적으로 이 서울 아파트 매수를 망설이는 것 같아요. 요 2번 질문은 내용이 좀 길어서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한번 해볼까요? 자, 질문 1번입니다. 자산이 전혀 없는 사회초년생이다. 뭐 20대겠죠, 그죠? 클라이먼이 말씀대로 월급을 족보대로 S&P 500, 나스닥 100, ETF를 절반씩 과세 이용 계좌에서 모으려고 하는데 월급이 적어서 연 3,800만 원을 다 못 채운다. 그래서 뭐 회사에서 주는 이런 저금리 신용대출을 통해 추가적으로 레버리지를 이렇게 투자하는 것 어떻습니까? 자, 일단 간단한 답변을 하자면 대출받아 투자하지 마라. 특히 이런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대출받아 투자하지 마라. 대출은 신중히. 그리고 이런 거는 되게 탐욕에서 비롯되죠. 그죠?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 빨리 크게 자산을 일구어서 회사 그만두고 파이어 하고 싶다. 그래서 해외 관광 다니고 그러고 싶다. 그런 욕심이겠죠. 그래서 일단 이분한테 자,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면 일단 망설이는 단계였겠죠. 그래서 이런 분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연금저축계좌, 인덱스펀드 운용 경험치가 5년 이상 쌓이기 전에는 대출받아 투자하지 마라를 추천합니다. 지금 대출받아 투자한다면 처음에는 이렇게 뭐 한 1억 대출받아가지고 연금저축펀드 ETF만 채울 것 같죠. 하지만 이렇게 지식과 경험이 없이 이런 투전판에 들어오게 되면 대개 이분도 주변에 누가 뭐 개별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 벌었다, 크게 벌었다라고 해가지고 나도 저 사람처럼 빨리 큰 돈을 벌고 싶은 그런 욕심에 대출을 생각하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경험치가 5년 이상 쌓이기 전까지는 이렇게 대출 받은 자금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인덱스펀드 투자하려고 했다가 대출 받았다가 개별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산이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상승 하락 횡보장을 겪으며 이렇게 충분히 이 투전판을 굴러보지 않으면 이렇게 대출을 일으켰다가 도박성 투기 자금으로 그 돈이 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예는 무수히 많습니다. 최근 5년 동안에 코로나 버블장에서 이렇게 인생 망치는 젊은 회사원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 2020년부터 이어진 자산 버블 현장에서 이렇게 대출로 혹은 남의 돈 빌려가지고 주변의 가족들 돈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이런 투기하다가 인생 망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망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주변의 가족들까지 같이 망합니다. 심지어 범죄자가 되기도 하고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인생의 진리는 여러 번 했던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집착하는 바에서 멀어질수록 원하는 바의 성취, 진리의 도달에 이르게 된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이런 유명한 불교 경전, 힌두교 경전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자, 티베트 불교 카담파에 나오는 말입니다. 뭐 비슷한 말이죠, 그죠? 비슷한 말입니다. 집착하는 바에서 멀어질수록 원하는 바의 성취, 진리에 도달하게 된다. 그래서 또 쉬어가는 영문법, 이 문장 분석을 해보자면 only by letting go of our attachment. 이 only가 뒤에 이렇게 전치사구를 달고 나오면 only 외에는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해버리는 부정어 도치구문이 됩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구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부정어 도치가 되면 그렇게 동사 주어만 도치가 되는 게 아니라 조동사 주어 조동사 다음에는 원형 부정사가 와야 되죠, 그죠? 자, 영문법 그만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집착하는 바에서 멀어져라. 그래야 진리에 도달.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자가 될 수 있다. 이하 그런 내용입니다. 영문법 이 퀴즈도 하나 풀어보시고 도저를 쓸 것이냐 대머를 쓸 것이냐 법부경에 나오는 말도 비슷한 말입니다. 집착해서 멀어져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도달하는 곳은 파산이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노후 빈곤입니다. 아래 블로그, 요 블로그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이 자산 버블 시장에서 왜 멀쩡한 이런 젊은 회사원들이 범죄자가 되고 범죄자의 피해자가 되는지 요 포스팅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블로그에 자주 등장하는 이 주인공 김철수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의 대출 투자 실패 사례를 한번 볼까요? 자, 이 사람은 지금은 이제 정신 차리고 이렇게 투기성
레버리지는 하지 않는데 오로지 대출을 일으키는 경우는 김철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금리의 대출 있죠. 회사의 이런 정책성 대출. 그리고 연금저축담보대출도 이자율이 굉장히 낮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주식담보대출보다 쌉니다. 연금저축담보대출이 최대 2년까지. 그래서 이렇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오로지 과세 이연 계좌 삼총사 납입금의 부족분을 채운다. 지금 저 젊은 회사원이 했던 질문처럼 과세 이연 계좌 삼총사 3,800만 원의 납입금의 부족분을 채우는 데만 이렇게 대출을 이용하는데 김철수는 크게 한번 실패를 하고 정신 차리고 이제 이렇게 대출을 이용하는데 자 옛날에 김철수가 똑같이 이렇게 대출해서 연금저축에 넣어야지 라고 했다가 얼마나 큰 실패를 겪었냐. 자, 이 김철수라는 사람은 자기 통제가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에요. 간단한 예를 들면 30년 담배를 피웠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단 한 번의 결심으로 30년 흡연 생활을 1일 만에 끊고 지금까지 5년 동안 담배 한 개비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통제가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버블 때 살이 10kg 쪘는데 그 살도 단 2달 만에 다 빼고 지금까지 정상 체중을 유지 중이다. 그리고 늘 10시에 취침하고 06시에 기상한다. 자, 밤 10시 이후에 깨어 있으면 꼭 야식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 살쪄요. 그래서 10시 안에 될 수 있으면 취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찍 일어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죠. 그죠? 자, 이렇게 자기 통제가 철저한 김철수가 대출 받아가지고 연금저축 인덱스 펀드 하려고 대출 받았다가 해외 선물 트레이딩 하다가 대출 받은 거 다 까먹었습니다. 자, 2020년 코로나 버블 때는 신용대출 금리가 회사원들 같은 경우에 1.6%였어요. 그래서 대출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투기성 도박하다가 대출 받은 거 홀라당 다 까먹은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김철수도 되게 상승장이니까 뭘 하더라도 처음에는 돈을 법니다. 푼돈이겠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나스닥 미니 선물, 그 당시 한 계약이 한 18,000달러 정도 했던가요? 그래서 이렇게 선물 한 계약으로 롱숏 플레이를 하다가 자, 이렇게 파생 상품 같은 경우에 선물 옵션은 특히 매도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무한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진콜을 몇 차례 당하고 마진콜이라는 거는 위탁 증거금이 18,000달러, 유지 증거금이 17,000달러라고 하면 유지 증거금 밑으로 평가 금액이 내려가면 증권사에 전화 옵니다. 유지 증거금 이상으로 돈 채워넣으라고. 그게 마진콜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마진콜을 몇 차례 당하고 증거금을 이제 계속 이렇게 채워넣다 보니까 1억 원 대출받은 게 앵꼬가 돼버렸다. 전액 손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내한테도 1억 까먹은 거 비밀로 했겠죠. 그죠? 당연히 얘기했다면 혼나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비밀로 할 수 있을까요? 자꾸 이렇게 회사에서 월급 들어오는 거 대출 원리금으로 이렇게 갚아 나가다 보니까 생활비 못 주면 아내에게 혼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 아내에게 들켜가지고 굉장히 많이 혼나고 그 아내 김영희가 자신의 예금 1억 원을 깨가지고 김철수 신용대출 1억 빵꾸난 거 메꿔 넣어줬습니다. 이제 아내한테 목덜미 잡힌 채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정 경제 권력도 뺏기고 김영희는 옛날부터 5년 전부터 스토어 클라이머 채널을 보고 연금저축, 인덱스펀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누적 수익률이 100%가 넘어요. 그래서 김영희가 김철수에게 자신의 연금계좌 수익률을 보여주며 나보다 잘할 자신이 없으면 앞으로 주식 얘기 꺼내지도 마라 라고 항상 잔소리를 하고 다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결론은 저 젊은이 같은 경우에는 대출받아 투자하지 마라. 아마 연금저축 ETF만 산다고 해도 그 젊은이의 지금 사정으로 봐서는 틀림없이 개별 주식과 그런 급등주에 눈이 돌아갈 겁니다. 왜냐? 상승장이니까요. 되게 저런 질문은 상승장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 자, 이 사람이 서울 아파트를 매수할 것이냐, 연금저축 인덱스 펀드를 투자할 것이냐 망설이고 있는데, 자, 간단한 답변을 하게 되면 일단 뭐 저는 항상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늘 비판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일단 답변은 이렇게 간단하게 자, 한번 스탑 버튼 누르시고 블로그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에 자세히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